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음,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겁나는 게 뭐냐면 그 농지에 처분 명령이 나올까봐 되게 겁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뭐든지 강제력을 가지게 되면 겁이 안 나는 사람도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죠. 이 처분 명령이라는 게 그 농지를 팔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예, 그때까지 팔지 않으면 또 이행 강제금이 나오니까 그렇지. 계속해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겁을 내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겁내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지 이 처분 명령을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는지 또 처분 명령이 내려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그냥 이런 카드라 통신 말고 그렇지. 예, 법 조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제일 정확하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법 조문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 처분 명령은 농지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농지법 조문인데요. 제10조에 보면 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이렇게 해서 조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조에 보면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러니까 가족 아닌 사람들, 그렇지. 가족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아닌 사람에게 처분해야 된다는 것은 가족 간의 농지의 소유권을 변동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렇죠. 그 말이구나. 네. 그래서 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가 여기 밑부분에 나와 있어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나 농지 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이 이용하지 아니한 이 농지를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러니까 걸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뽀록이 났다는 네, 얘기구만. 뽀록이 났을 때 이제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당한 사유,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클릭하면 링크가 나옵니다. 자,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제9조에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농지처분 명령을 받더라도 면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네,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근데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 이걸 또 클릭해 보면 그거에 대한 사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군대를 간다거나 취약을 했다든가 이제 선거에 나가서 후보자가 된 경우 또는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경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임대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인데 누구나 다는 아니고 이렇게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네, 그런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너무 조금 세부적인 거니까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대표적인 두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3번보다는 이 4번 60세 이상인 경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휴경하는 경우 요번에 태풍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잠기거나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휴경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겠죠. 뭐 산불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농지 개량 또는 영농 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농지가 아니었던 땅을 농지로 개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바로 영농에 종사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건 땅을 한번 쉬어야 돼.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거를 농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거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속해서 같은 작물을 계속 연작으로 짓게 네네. 되면 땅에 힘이 훅 떨어지는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땅을 휴경을 하거든.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3년 똑같은 작물을 심으면 1년은 휴경을 해. 그 인삼 같은 것도 그거에 해당하죠. 그렇지. 네,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그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이 해당 사항에 들어가면 처분 명령이 면제가 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 게 이제 대통령령이고 다시 농지법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2조 3의 요건을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그게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3분의 1 이상으로 맞췄다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뭐 임원이 한 분 퇴사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3개월 안에 그걸 다시 못 맞추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농지를 농지답게 쓰지 않고 있는 경우에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네, 어떻게 되는지가 제 11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제 11조에 보면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분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그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농취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서 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농어촌 공사에 그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값을 얼마에 쳐주냐가 문제예요. 보통 농어촌공사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실거래가가 얼마가니까 어느 정도는 쳐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어떤 경작량으로만 따지는 거지 여기가 농사짓기가 좋으니까 비싼 값에 사주고 이쪽은 농사짓기가 조금 난해하니까 싼 값에 사주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을 그냥 공시지가로 잡게 되는 거죠. 거의 똥값을 네.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사망에 보시면 이렇게 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를 받게 되면 여기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가 있고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그러면 공시지가에 사주면 이익이겠죠. 파는 사람은.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수한다가 아니라 매수할 수 있다잖아.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바꿔서 얘기하면 이 거래에 관한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얘기야. 저 농어촌 공사가. 그렇죠. 비싸게 사겠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여기 법조문에서도 공시지가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 사람은 지금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처분하는데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 나부터도 그렇죠. 뭐 강제로 네. 당하고 말지. 그렇죠. 팔고 말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처분 명령의 유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 12조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1번을 보시면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찌됐건 영농에 다시 복귀하면 그렇죠. 네. 내가 유예해주겠다 이 소리네. 내가 무단으로 휴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농지를 팔으라고 처분 명령이 나왔으면 얼른 농사를 다시 지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해당 농지를 경작을 하게 되면 그 처분 의무 기간 그 사이에 내가 다시 경작을 하게 되면 3년간 이 처분 명령을 유예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어떤 식으로든 네. 농지로 활용을 하면 기존에 처분 명령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분 명령까지 가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네. 그러니까 처분 명령이 나온다고 너무 쫄지 마시고 만약에 처분 명령이 나오면 얼른 다시 경작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다시 첨부를 하면 앞으로 3년간은 바로 내가 농지를 처분하라고 그 시군구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개구장이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 이 처분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낙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분 기간 동안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나옵니다. 네가 빨리 농지로 바꾸게끔 어떤
강제성을 계속 부과하겠다라는 거네. 그렇죠. 이게 빨리 네가 그 사이에 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처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너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이행하라고 강제금이 나오는데 그 이행 강제금이 또 무시무시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이 법조문을 보시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살 때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이행 강제금을 물을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니까 25%잖아요.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도 월등히 높은 게 일반적인 건데,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25%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그냥 한 번 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행이 될 때까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25% 내고요. 다음 해가 됐는데도 안 냈어. 그 이행을 안 했어. 처분을 안 했어. 그러면 또 25%가 또 나와요. 4년이 지나면 그 땅값이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면 그냥 그때부터 내 돈 내는 거예요. 그 땅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법의 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센 금액이다. 굉장히 센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가 되면 부과가 된 이후에 내가 그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거는 내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농지로 환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내가 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뭐 거리가 너무 멀다든가 내가 당장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받았을 때 처분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팔 수 있으면 뭐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팔 수 없거나 아니면 더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빨리 6개월 이내에 내가 다시 경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3년간 유예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농지로 바꿔야 불이익을 많이 피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지처분 명령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법조문을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처분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조문만 꼼꼼히 읽어봐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